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취업 스타트 2탄입니다. 2탄. 예, 2탄. 지난번에 우리 1탄에서는 머리로 생각하라라고 얘기했죠. 기억이 좀 나시죠? 예. 어떻게 하는 게 머리로 취업하는 걸까?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고 절대적 관점에서 내가 가는 길을 가면 됩니다. 뭐 다른 사람이 이 회사로 들어야지. 물론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 사고방식에 어떤 일을 하느냐가 부모의 체면이나 사회적 지위나 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팽배한 관점과 뭐 이런 거 많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길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던 길인데요. 그러면 1인자가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외적인 어떤 조건에 휘말리다 보니까 가슴으로 취업을 준비하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취업 하나 준비하는데 무슨 4년, 5년씩 걸립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현재 있는 나를 올바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학교나 스펙이나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족한 부분이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수능 때 공부 안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간을 일로 해결하고 경험으로 해결하는 게, 저는 머리로 결정하는 게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오늘 2탄은 뭐냐면 자기 안에 어떤 강점이 있는데 그 강점을 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내 안에 강점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이제 아까 얘기한 자꾸 남과 비교를 하겠죠. 어딘가 있거든요. 그걸 찾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내가 누구지? 이겁니다. 나는 누굴까? Who am I? 예. 내가 누굴까? 나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보면 그래요. 본인 안에 있는 강점이 보석이에요. 그 보석을 발견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이 보석을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것도 잘하고 난 이것도 못하고, 저 사람은 저기도 갔고 난 여기도 못 갔고, 난 계속 비교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만나는 그 보석 같은 강점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부모로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관계가 좋으면 내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하는 직업을 따라가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어떤 학생이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넌 꿈이 뭐니? 그랬더니 건축사인데요. 그래? 왜 네가 꿈이 건축사가 되게 되니? 우리 아버지 건축사인데요. 야, 네 아버지 건축사라고 너도 건축사냐?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할아버지도 건축사인데요. 우리 집에 오면 다 건축사밖에 없어요. 건축에 관련된 책밖에 없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가 건축을 잘하는 공간에 대한 지능이나 만약에 이분들은 예술성을 받을 수는 있지만 꼭 건축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강점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의 5%밖에 안 돼요. 이 5%가 어느 정도냐면 씨앗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씨앗을 뿌려서 어떻게 가공하고 가꿀 것인가가 어떤 꽃과 열매가 맺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씨앗을 바로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지만 본인의 그 5%다 할지라도 강점을 부모로부터 분석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 하나 방법은 다른 분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인생을 겪었던 분들이 객관적으로 나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죠. 주관적으로 판단하죠. 말하자면 많은 주관들이 모여서 나만의 객관적인 그 강점을 발견하게 하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물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내 안에 있는 강점은 뭐지? 또 내 안에 있는 가치는 뭐지? 내 안에 있는 비전은 뭐지?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내가 일정의 경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나로부터 생각하는 거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시나요? 예. 잠시 일어나서 한 2발자국만 바깥으로 걸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앉아서 유튜브 보고 있던 나를 발견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이런 연습이 취업이라는 거. 왜냐면 취업을 자꾸 사람들이 학점과 동일하게 생각해요. 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수능 점수와 너무 동일하게 생각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것처럼 대학에서 취업 가는 건 아니에요. 다 영어 공부하죠. 영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영어 실력을 올리면 취업이 된다. 꼭 그 회사만 가요? 그럼 그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영어를 안 쓰더라고. 그게 무슨 인생의 낭비냐, 그 얘기예요. 정말 영어를 잘하려면 토익 점수와 별개로 나만의 영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게 내 안의 강점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 안에 있는 가치관을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가치관을 끌어내는 것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지금 사는 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지? 내가 어느 쪽에 선호도가 있지? 내가 어느 쪽을 더 좋아하지? 이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손가락 있죠? 손가락 깍지 한번 껴보세요. 깍지 이렇게 끼셨죠? 자 끼셨죠? 저는 지금 가장 위에 있는 엄지손가락이 오른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손이세요? 왼손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반반입니다. 자 손가락을 다시 펴서 깍지를 조금 바꿔 껴볼까요? 어떠세요? 좀 불편하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선가부터 약간 불편한 감정, 그러니까 거기서는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과목을 좋아하고 어느 과목을 싫어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싫어하는 과목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보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자신을 알아가라는 게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 가치관에 대한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일해야 행복합니까? 근데 이 질문을 이렇게 내리면 생각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들으세요. 누구와 어떻게 일하는 것이 싫습니까? 싫은 거 얘기해보세요. 싫은 거.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과 일하는 거 싫어요. 그분의 가치관은 정직입니다. 나는 일을 대충 하는 거 싫어요. 그분의 가치관은 열정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아도 내가 하던 일을 꾸준히 하기 원해요. 이거 성실은 성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좀 많이 낮출 때가 많이 있죠. 이게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아까 우리 첫 번째 정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눈에는 정직하지 못한 놈들만 보입니다. 그분들 비판하느라 시간을 낭비합니다. 열정이 중요해.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열정적이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판하고 자기 자신을 알긴 알지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혼자 정직하세요. 혼자 성실하시고요. 혼자 인내하시고요. 혼자 약속 지키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요? 이게 사실은 이 가치관은 정말 중학교 때 만들어졌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걸로 인정을 받았어야 돼요. 성적이 아니라 가치관으로서 인정을 받았어야 돼요. 저는 좀 이렇게 가치관이 중간에 흐지부지 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흐지부지 하는 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회사를 그만두었던 가장 큰 요인은 일관성, 흐지부지해서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상사가 흐지부지한 거. 회사를 그만두는 가장 큰 요인은 상사와 인간관계라고 하지만 그게 말하자면 가치관의 차이예요. 그분들은 유연성이 하다가 아니면 그만두지. 근데 저는 이왕 갈 거면 끝까지 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들이죠. 이런 것들이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삶의 이런 가치관으로 겪었던 자신의 삶의 성과나 교훈 이런 것들이 에피소드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에피소드를 어디다 씁니까? 자소서에 갖다 쓰는 거죠. 자꾸 자소서에 쓰지 말라는 게 뭡니까?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열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뭐 이런 거. 인격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사는 삶에 그런 가치관이 있었느냐. 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꺼내와 봐라. 이거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이게 자소서에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일관성이 제가 지난번에 인적성 검사 얘기했죠. 저는 인적성 검사를 배우려고 학원에 다니거나 미리 예습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인적성은 정답이 없습니다. 이런 점수가 나와야 이런 성향이 나와야 회사가 뽑거든요.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나하고 안 맞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모르니까 자꾸 그쪽에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저는 면접이라는 것도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면접 얘기하겠지만 사실 그 면접이라는 것도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쪽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나도 보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누군지를 발견해야 내가 고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어떤 회사를 찾을 것인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내가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자신감이 나오지 않느냐는 거죠. 그 자신감을 본인의 과거의 삶의 에피소드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첫 번째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이 뭐고, 가치가 뭐고, 비전이 뭐고. 저는 역사상 뭔가 성과를 내고 뭐 영웅이 됐던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를 잘 아는 겁니다. 자기를 잘 아니까 내 강점을 어떻게 활용해서 성과를 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어떻게 손에 나든지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비전을 만들어내는지 알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얘기한 두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가치관과 강점에 맞는 에피소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에피소드가 사실 나예요. 과거에 내 흔적이 바로 나예요. 한국이 뭐예요? 한국이나 국가가 뭐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적 팩트가 우리예요. 그거를 발견해야 되죠. 우리가 한국 역사를 배워야지 다른 나라 중국 역사 속에 중국 역사 스토리 안에 한국을 배우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내가 이런 사람으로서 인적성 검사할 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자소서는 글쓰기 연습이 아니에요. 자소서 이렇게 코칭해 주시는 분들이 자꾸 맞춤법, 물론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글 쓰는 방법과 표현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질은 뭐예요? 무슨 글을 쓸 것인가 이거죠. 나만의 컨텐츠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는 머리로 우리 취업을 시작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안에 나를 발견한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회사는 그걸 보고 평가하게 돼야 됩니다. 가장 안 좋은 경우는 뭐냐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 즉, 이 자소서를 보고 뭐 직무기술서를 보고 이분이 갖고 있는 면접을 하는 과정에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도저히 모르겠어. 그럼 안 뽑습니다. 도저히 안 뽑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본인을 준비하는 잘못된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예. 오늘의 과제는 뭐냐면 오늘의 과제는 자신의 강점이 뭐예요? 나는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댓글에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왜냐면 일단 써놔야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써놔야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행동하면서 인지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빼면 안 됩니다.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댓글에 달아주시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이 강의 듣고 어떠셨어요?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기억나는 게 무엇이죠? 댓글에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누르는 거 중요하시고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취업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